극우 역사관을 주입시킨 리박스쿨 때문에 학부모님들 걱정이 진짜 너무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윤혜님 같은 분들은 정말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끔찍한 리박스쿨.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가톨릭 대학교 교직과 성기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육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기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매불쇼와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인데 매불쇼 모르고 나오신 거죠? 광팬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주 매일 듣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그럼요. 와. 어제는 그러나요? 유영만 교수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거죠. 조금 어색했어요. 그 코너 망했어요. 근데 잘하는 분이 긴장하시더라고요. 긴장을 좀 했군요. 흔치 않은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육대 기자. 이런 게 또 있어요. 예. 이름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방종임 교육 전문 기자.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때 대는 큰 대가 아니라 대신할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부모님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알아봐주고 해결해드린다라는 의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저는 교육 전문 기자 출신이고요. 예. 아들 둘 둔 엄마이기도 해서 학부모들의 고민을 제일 많이 체감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녀분은 그러면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하고 7살입니다. 리박스쿨과 또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네, 관련이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리박스쿨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네. 이 말이 됩니까? 늘봄학교 마음 편안하게 아이들 가르치는 줄 알고 그렇죠. 보내놨더니 거기서 극우 역사관 가르쳤다. 와,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인데 너무 심각해요, 교육 이거. 전문가로서 이 사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될 때부터 교육이 대단히 수단적인 그런 그 정책들 그때부터 준비됐다고 봅니다. 이게 좀 더 전에 2019년도부터 리박스쿨이 얘기 나오는데요. 매우 치밀하게 공작이었다. 와,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것은 교육 내란에 해당됩니다. 교육내란. 야, 어. 네이밍 좋습니다. 예.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교육내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은 이념이나 진영 간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공간이에요.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모르는 그걸 사이에 쟁송지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한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 네. 가치관, 지식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한 공간이 학교거든요. 그렇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대단히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위를 차지하는 공간에 누군가가 권력이나 힘의 작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힘의 작동을 서로 뒤에서 싸우는 거죠. 어쩌면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싸움이 존재했었고 권력자들의 그런 욕심들이 다 있었군요. 그럼요. 이 교육은 지배의 도구처럼 수단화가 되었죠. 유신이 대표적인 군사 독재가 유지됐던 그 힘은 그것이 또 비근한 예로 북한을 보면 알죠. 북한. 조선 소년단부터 붉은 청년 건의대 해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철저하게 세뇌시키고 네. 특정 사상 주입하고 체제 비판을 하지 않도록 무비판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야 그 체제가 유지되잖아요. 네. 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매우 정치적인 수단화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거는 뭐 북한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박스쿨 네. 사건은. 예. 우리 대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짤막하게 제가 핵심만 좀 간단히 알려드리면요. 리박스쿨이라는 극우 성향의 단체가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해서 저는 무서운데요. 자송군이라고 자유손가락 군대라는 댓글팀을 모집했죠. 그런데 이게 뉴스타파에서 적발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자송군의 일부 인물이 실제로 지난해 초등학교 10곳에 직접 가서 학교에서 수업 강사로 활동했다는 것이 밝혀진 부분에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외부 단체가 이렇게 학교에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정말 일파만파인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요. 이 사태가 발표가 나온 다음에 지금 맘카페나 이런 데서 이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학교에 검증으로 학교에 연락을 했더니 학교에서는 대부분 이 부분에서 알기가 어려운 점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강사가 이 지금의 학교 시스템을 보면 강사가 특이한 발언을 만약에 학생한테 했다. 그럼 학생은 학부모한테 그 부분을 전달하고 이 부분에서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이 파악이 돼야지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초등학교 학생이 문제의 발언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그래서 6월 달에 전수조사에서 교육부가 발표를 하기로 했거든요. 과연 투명하게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무서워. 1학년부터 한번 쓱 해봤다가 이 전학년으로 또 이렇게 확대하고 막 그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늘봄학교가 사실은 윤 정부가 들어올 때 공약 사항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학기에 전국 초등학교 한 절반 뭐 한 2,000 몇 개를 시범 운영하다가 갑자기 2학기에 준비도 안 됐는데 1학년 전면 실시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가 약 한 6,500개 정도 되는데 네. 한 6,000개 정도에 해당되는 학교에 전면 실시해요. 그걸 가만히 보면 작년 총선하고도 관계. 학부모들이 사실은 돌봄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공적인 공간이 믿을 수 있는 학교 공간에서 돌봄을 늘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총선과 함께 이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약을 더 확대 빨리 하겠다 해서 작년 실시했고 올해는 1, 2학년을 전체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 들어간 예산만 해도 1조 8천억이에요. 네. 와. 그러면은 6,000개 정도 학교에 초등학교 1, 2학년 두 차씩 이 정도 하니까 적어도 2명 내지 4명의 강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2명만 치더라도 6,000개 학교면은 12,000명의 강사가 필요하죠. 와. 준비된 인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교사들은 싫어하고 교원단체도 이런 돌봄에 대한 기능을 좀 지역사회로 빼내자. 그런데 그 공간에서 돌봄 지원 센터를 하나 돌봄 지원실을 만들어서 퇴임 교장들이나 그런 행정을 맡게 하고 강의는 교사들이 하지 않고 외부에서 수요를 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런 방식인데 교육부가 한국과학창의재단에다가 이 정책을 위탁을 해서 지역에 있는 각 대학들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강사를 뽑아서 학교에 보내는 방식이에요. 네.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네. 그러면 그 강사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초등이나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오케이. 그게 없으면은 방과후 학교에 한 5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창의 체험 지도사 그래서 리박스쿨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그걸 교육부에서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늘봄 학교의 한 부분이 리박스쿨이고 또 리박스쿨의 어마어마한 활동 중에 일부가 이 늘봄 학교예요. 우리가 전체를 지금 아직 알 수도 없지만 내년에 원래는 6학년까지 전면 실시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지. 6만 명, 7만 명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예산도 한 5조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규모의 아이들의 사상 교육, 끔찍해. 가치 교육이 우리도 알 수 없는 사이에서 특정 집단에서 들어온다는 거는 예. 교육에 대한 침투죠. 교수님,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윤곽 정도는 알게 됐고 우리 교수님은 이제 전문가니까 아까 이 교육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 실제 군사 내란이 있기 전에 정치권에서는 내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계도 교육 내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때 안 하시고 지금 뭐 하십니까? 반성합니다. 근데 이번 저 정부 무서운 들어와서 네. 교육 정책을 다 뜯어보면 정말 정신이 없도록 진행됐잖아요.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셨나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요. 그러셨어요. 전격 제트 작전도 아니고 오. 왜냐하면은 따져보면 사교육 카르텔 얘기했죠. 느닷없었어요. 느닷없었습니다. 아, 맞죠. 결론 나온 거 하나도 없었죠. 제가 예전에 교육과정 평가 원장을 했는데 네. 제가 관리를 잘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사교육하고 카르텔 맺어서 문제를 이상하게 냈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난리 예. 났었죠. 제가 막 항의했죠. 그거 아니다. 방식을 그런 식으로 풀어서 안 된다. 했어요? 목소리 냈어요? 검색 냈어요. 한번 해보세요. 냈어요. 하나라도 있는지. 네. 제가 뉴스 공장을 쭉 나왔어요. 그다음 AI 디지털 교과서 역시 준비 안 되게 막 쏘아붙였죠. 이거 지금 그거야. 현장에서 그 내란 수준이거든요. 그 내란이야. 예. 교과서 내란. 이것도 예산 먹나 하마고요. 지금 한 30%도 안 쓸걸요? 그렇죠. 지금 여기 나오는 돌봄, 늘봄 학교로 전환하는 이 과정. 이거 역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준비 안 되게 간 거예요. 뭐 의대 정원 늘리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 지난 한 3년 동안 만들어 놓던 교육 정책들이 지금 교육계 전체를 제가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황폐화시키고 있어요. 황폐화. 시도교육청에서 이런 강사들 관리도 안 되겠네요. 될 수가 없죠. 이거. 지금 강사 관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학교에서는 네. 사실 다 일일이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대하는 그 요번에 서울교도랑 MOU를 맺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다 일일이 검증하기가 어려운 맞아.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래서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를 지금 참여를 하려면 기본 자격 요건에 기본적인 것만 충족하면 되는 구조예요. 지금 현재로는. 이게 그렇기 묘한 때문에 게 단체의 진짜. 성격이나 정치적인 부분을 알기가 어렵죠. 예. 묘한 게 네네네.
40 경력 단절 여성들 있죠. 네. 이분들한테는 좋은 아르바이트 또는 부업거리예요. 아, 너무 좋겠죠. 하루에 2시간에 2차 쉬니까 시간당 4에서 8만 원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게 접근하고 또 가서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자격증 준다니까 대신에 이제 댓글 좀 달아라. 네이버 검색해서 와. 이번 선거 과정에도 막 나타났잖아요. 사실은 그런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국에 뭐 5만 명, 6만 명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데 그 틈새를 리박스쿨이 치고 들어간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건 물론 뭐 추정의 영역인데 이 그림을 누군가가 기획을 해가 이런 것들을 추진했다고 보는 입장입니까, 교수님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거 그냥 단지 이 순간에 무슨 착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뭐 지난번 대선에 나왔던 김문수 후보랑 연결도 돼 있고 네, 아주 가깝다. 그다음에 수많은 우익 인사들하고 또 관련돼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전모를 밝혀줘야 되는데 네. 지금 리박스쿨은 일부에 불과해요. 맞습니다. 뉴스타파에서도 마찬가지 얘기하는데 네. 지금도 뭐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부산과 인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고 아주 일부니까 이걸 밝혀내면은 어떤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계획이 순간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한 3, 4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또 학교 안에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과 노인들 대상의 교육까지도 동영상도 많이 봤잖아요. 막 노래하고 선거 때 저 합창단으로 나오기도 맞아요. 하고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하냐면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틀렸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하고 다른 걸 배웠는데 이게 더 자기가 신뢰할 만하다. 그런 아이들이 계속 성장한다 생각해보세요. 앞서 우리가 학벌사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더 심각한 문제를 낳고 만약에 이 늘봄학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수단이고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키고 댓글 작업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늘봄학교를 수단화했다면 애초에 그림 자체를 네. 정말 이거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요.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거 목소리를 많이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수파 애국 시민들 중에서 어린이를 사랑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호소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이런 늘봄학교에 참여해서 아이들에게 자기들 입장에서 가치를 가르치고 네.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삐딱하게 나가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의 빈틈을 교육으로 잡았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네. 싶은데요. 원래 학교에 돌봄 프로그램이 방과후 학교와 돌봄 교실이 있었거든요. 이걸 합치면서 작년이 아니 올해 원래는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건데 맞아요. 작년으로 당긴 부분에서 네. 교육의 빈틈을 잘 이 부분을 이거 엄청나게 파고들지 진화한 않았을까. 모델인 거죠. 엄청나게 그들 그럼요. 입장에서는 머리를 써요. 머리를 많이 쓴 네. 거야. 아니, 결국에는 이제 피해는 와. 학생들이 볼 텐데 그렇죠. 영향이 네. 될까요? 왜냐면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선생님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믿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게 당연하죠. 문제 발언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기는 네. 이게 내년에 6학년까지 만약에 확대된다 생각해보세요. 예. 돌봄하고 방과후 학교는 유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돈을 내고 갔는데 이 늘봄으로 통합되면서 가면 전액 무상으로 간단 말이죠. 무상으로 가고 거기에 학년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간다면 그 파급 효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예를 들어서 지금 2030 세대를 우리가 걱정하는데 예. 2030 세대를 이어가는 세대는 지금 10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초등학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을 또 우리 정체성에 대한 왜곡을 반드시 막아줘야 되고 제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뒤늦게라도 목소리 내주시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8월 16일이라도 광복 운동을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리박스쿨 문제는 요 정도로 정리하고 요거 짧게 다루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선생님들의 정치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 이게 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고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 요거는 좀 주입식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교육 공약이 그때 네. 교육 공약이 8개인데 조금 네. 전에 얘기한 돌봄은 온종일 돌봄으로 온종일 온 동네 돌봄으로 가겠다고 1번이었고요. 공약 8번이 직무와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교육감 선거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이나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도 못 눌러요. 지금 현재는 예. 그것은 교사의 정치적인 중립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네. 되는데 이제 그걸 좀 더 나아가면 정치적인 후원도 못하고 물론 정당 가입도 못하고 이런 쪽이고요. 예.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내란을 통해서 볼 때 역사교육,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하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정치 기본권이 없어요. 그 희한 이게 아이러니지.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교사들이 어떤 특정 당파적인 이 시각을 주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기본권 때문에 정치란 말을 터부시해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교원 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왔고 네. 그래서 차제에 일테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 근무 시간 이외에 또는 수업이 아닌 장면에서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 헌법에 보장있는 기본 권리라도 보장해 달라. 아. 이게 출발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봐봐. 교육 정책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겠어? 교사들이지. 근데 교사들은 정치 활동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정책을 바꾸는 정치인들이 교사들하고 접점이 없어. 그렇잖아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교육 정책이 정치권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맞습니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많이 높아. 그런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눈치 보고 관심 갖습니다. 교사들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네, 진짜. 그리고 교사가 예를 들어 뭐 교육감 선거에 나가려고 하더라도 못 나가요. 사표를 내야 되고. 그리고 학교가 뭡니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정치 활동을 못해 이 자식아. 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런 놈들은 아니, 답답합니다 진짜. 매불쇼에 교육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예, 안 나옵니다. 우리 저 최욱 선생님. 아 최욱 씨는 항상 또 그런 거에 교육에 관심을 대해서 갖고 있습니다. 매우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고 아. 문제의식 갖고 있는 게 고맙습니다. 아 건강합니까 제 네. 생각이? 예, 아주 조금 전에 이 얘기도 아주 놀라울 정도의 이거 주제입니다. 아, 대단히 그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관심을 네. 많이 학부모 가지십시오. 입장에서 좀 걱정되는 자, 학부모 부분도 있기 입장.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그 부분을 다른 좀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서 교실에서 이 지금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교원의 정치 참여 확대를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앞으로 찬반 논쟁이 활발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교실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네. 그 부분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고 어떤 부분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이 가능하지 않은지를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 저는 이 부분이 더 활발하게 이거는 논의되는 명확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네네. 정치적인 발언, 정치적 행동, 정치적 활동은 그건 하는 게 아니고 네. 교육 외에 자신의 자연인 바뀌죠. 신분으로서 그 교실 그럼, 바뀌죠. 그럼. 예.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될 것 학교에서는 안 같아요. 되고. 예. 그거는. 네. 그거 철저하게 그렇게 가면 아니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종교적인 중립성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교사가 내가 퇴근 후에 절에 가도 되고 네. 교회에 가도 되고 그렇게, 성당에 가도 되잖아요. 그- 다만 학생들한테 종교적인 편향성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정치도.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보이테스바흐 협약이라고 해서 민주 시민교육, 정치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 동독 서독 간에 이념 싸움이 많이 있잖아요. 네. 1976년도에 만든 이 보이테스바흐 협약은 첫 번째는 주입이나 강제를 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학생들이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논쟁을 그대로 이해하도록 해라. 예. 논쟁성을 유지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아. 학생들에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우도록 해라. 아. 이거거든요. 이걸 협약을 했어요. 예. 좌파 우파가. 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치의 재림에 대해서 두려웠고 적극적인 정치 교육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민주 시민 교육이에요. 우리 학교가 부족한 게 민주 시민 교육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잘 만들어 나가면은 충분히 교사들도 거기에서 발언을 하고 네. 이 아이들에게 균형이 있는 민주 시민 교육을 가르쳐 준다면은 네. 다시는 12.3 내란 같은 게 안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아. 예. 교사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파면, 촉구 집회 이런 거 하나 가는데도 그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그치. 진도 교육감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그 파면하는 순간을 생중계를 해서 아이들하고 공유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도 말들이 말들이 많은데 많죠. 그게 얼마나 좋은 정치적인 장입니까? 민주주의 학습의 예. 장이죠. 그 일부 학교에서만 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말이 많았어. 그래. 네. 왜냐? 일단 교사들은 정치적 활동 못하게 딱 막아버리니까 아예 그냥 정치하면은 막 학을 떼게 만드는 거야. 두렵게. 그 아주 나쁜 겁니다. 고쳐야 됩니다. 예. 매불쇼에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두 분이 네. 잘 맞으시네.
야,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교사가 아마 제일 잘할 거 아니야. 네. 그게 전혀 목소리에 전달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이거는 굉장히 경직된 사회고 안 좋은 사회죠. 교육의 3주체가 지금 다 고통받고 있는데 음. 재작년에 23년도에 그 서희초 사건 때문에 교사들이 힘들어하잖아요. 학생들 정서의 문제, ADHD 많고 지금 이런 사상 오염되는 침투도 있고 학부모들도 사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어쨌든 교육은 매우 힘든 상황이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교육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원한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네. 저는 10년 넘게 교육 기사를 썼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 부분에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이 네. 부분에서 우리 그 과정에서 교육 불신도 너무 심해졌고요. 이런 부분이 좀 이번 정권에서 좀 달라지기를 바라봅니다. 교육관 문제도 좀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아. 사실은 이 교육 이슈 좀 다루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주 의미 있었다는 의견들을 좀 보내주고 계시니까 네. 이런 얘기가 사실 이런 방구석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론회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죠? 여기 좀 아쉽네요. 아쉽죠. 예.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만 이렇게 눈여겨 보면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교육감 선거 얘기했는데 사실 교육이 정치의 영역으로 올라가서 막 이렇게 와글와글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교육 전문가들이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교육 정책을 하고 입시 위주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서 미래 역량을 가르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정치인들이 교육계를 좌지우지하거나 정권에 따라서 흔들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아. 지난번에 대선 후보 토론회 때도 네. 교육이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예, 고민이 예. 많은데 그런 네. 부분이 좀 갈증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 조금 떨어지죠 약간. 그거- 학령 인구가 그것도- 줄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내가 볼 때 이것도 누군가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득권들이 교육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하는. 이제 교육이 너무 요동을 치거나 변동을 하면 사실은 불리한 집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존 체제를 뭐 무리 없이 유지하려고 하는. 그렇죠. 깨기 싫어하는. 네. 그런 어쩌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학벌 사회의 틀, 뭐 이런 틀이 완고하다 보니까 네.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예. 그냥 입시 위주의 그냥 주입식 교육 좋아, 나도 큰 문제 없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교육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미래를 담지해야 될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을 교육부 장관으로 추천해도 되냐는 댓글이 달리는데요. 추천자의 의지에 따라서 다른데 좋아한다. 야, 또 좋아한다. 또 좋아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 교수님. 교육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좋아한다. 야, 이걸 또 좋아하시네. 자기 자신 추천하시겠네. 그렇진 않아요. 아, 좋아하시네. 아. 그러니까 교육이 너무 위에서만 놀면 안 되고 네. 정말 현장에 밀착해서 우리 현장이 어떻게 어려운지 황폐화되어 있는지를 정말 문제의식을 갖고 예.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기선 교수님, 방종임 교육 전문 기자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불쇼에서 늘봄학교와 관련 있는 리박스쿨에 대해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타파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를 응원한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